우리 동네 라디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 강북 FM 나종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긴 연휴를 보내고 나면 일하기도 싫고 피곤하고 소위 말하는 명절 증후군이 찾아오기 쉬운데요. 그렇다고 마냥 쉬고만 있을 수는 없죠. 올해 계획하셨던 일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습니다. 1월엔 음력설을 믿고 흐지부지 지낼 수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핑계댈 것도 없죠. 설도 지나고 양력으로도 음력으로도 이제 진짜 2021년이 되었으니까요. 진짜 시작된 2021년 좀 더 기운 내시고요. 계획하신 일도 하나씩 잘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라디오 소리로 전하는 우리 동네는 KCNTV 한중방송에서 준비한 자영업을 하는 이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숙박업을 하면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현재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특히 자영업자들은 힘든 2020년을 보낸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이면 좋아지겠지 했었는데 이렇게 1년이 지났네요. 참 험난한 2020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1년이 지나도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로 모두가 심신이 지쳐가고 있는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 또한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기에는 원망과 불평만으로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도 만남도 쉽지는 않겠지만 이천희 씨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로 건강도 찾고 자기 개발도 하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무섭다면서 밤새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손님은 적으니 수입은 적은데 반대로 전기세는 더 많이 나간답니다. 그렇다고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에 노력을 했답니다. 요즘은 세포재생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일도 겸하여 시작하는데요. 그 덕에 돈을 버는 것을 떠나서 저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요. 세상 살면서 힘들다고 원망만 하지 말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하면서 어려운 난관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 여행업계 종사자는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정이 어떤지 자세한 내용 KCNTV 한중방송 전기룬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서 여행도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 너무 여행 가고 싶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여행업계는 얼마나 힘들까요? 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여행업계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계 종사자들은 이제는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여행업은 음식점이나 시장처럼 직접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의 노출이 적다 보니 많은 분들은 여행업계의 피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제일 피해를 준 곳이 바로 여행업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행업종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여행업계의 피해 규모도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여행업 종사자들은 어떤 피해를 보고 있을까요? 예, 여행업 하면 우선 관광이겠죠.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국내외의 모든 관광이 중단되었습니다. 우선 항공편이 취소되고 또 비자가 취소되고 하다 보니 호텔까지도 텅텅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업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행업계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왔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 여행사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들으시죠. 지금 여행사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너무 힘들어서 뭐 오죽했으면은 임대료도 못 내고 있고 3개월째 못 내고 있고 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거 회사를 또 솔직히 맘먹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정부 지원 대출받은 게 신용보증 대출받은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도 폐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폐업을 하게 되면 바로 저기 뭐가 압류가 들어오던 뭐 그걸 갚아야 되는 이 부분이니까 그러신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죠. 이 여행사가 제일 어떻게 보면 집합금지고 1년 정도가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제일 뒷전으로 밀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네, 여행사 대표님께서 지금 현장에서 집회하시면서 인터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약간의 잡음이 들어간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즘 4차 지원금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힘든 여행업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현재 적지 않은 여행사들은 아예 문을 닫고 다른 업종에 임시로 종사한다고 합니다. 네네.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여행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관광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는 여행업이 너무나도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조만간 우리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그 대표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정말 하루빨리 좀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정말 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그동안 여행업계에선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을 요구하지 않았나요? 당연히 요구는 했죠. 네네. 그러나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고 또 네. 코로나19 사태도 이렇게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길어질 거라 생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1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여행업계는 지금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어 지금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네. 우선 직원들이 인건비와 임대료는 지불해야 하고 수익은 없고 이러다 보니 이 여행사 사장님들은 배달업에도 종사하고 건설 현장에 나가서 용역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거리도 제대로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인건비는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번 돈으로 네네.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대표님들은 인건비도 내야 되고 임대료도 지불해야 돼서 이중고를 겪고 계시는데 그래서 배달도 하고 건설 현장에도 나가신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또 뭐 세금까지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힘듭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여행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지금 속하지 못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네. 정부에서 지금 항상 우리 보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뭐 우대를 해준다 뭐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우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여행업 단체 소속 대표들은 1월 25일부터 국회 앞에 나가서 중소여행사의 생권 보장과 여행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위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네. 이들은 여행업도 분명한 자영업 소상공인으로서 코로나19 사태에서 꼭 이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된다. 여기에서 운영자금이나 이런 대출을 받는데 아마 도와줘야 된다. 이런 긍정적 검토를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럼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네, 함께 들으시죠. 네, 저희는 그 여행사 입장에서는 코로나 방역 이런 거 꼭 해야 되고 당연히 동의하지만 격리 문제를 좀 지혜롭게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2주간 해외 갔다 온 사람들이 2주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지혜롭게 잘 돼서 기간을 좀 줄이고 검사를 좀 빨리 해서 뭐 3일이나 5일 이렇게 해주신다면 여행사는 좀 그래도 영업을 할 수 있고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굽이굽이 많았어요. 사스니 뭐 이런 게. 근데 이제 올해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지금 수입이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드는데 그 지금 가족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생계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정부에 이제
어떤 그 지원이 좀 이렇게 충분히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구구절절이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 코로나 방역에 이렇게 힘쓰는 거 이해한다. 우리도 격리 문제를 조금만 좀 완화해 달라. 14일은 너무 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생계 문제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여행업계가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를 조만간 글쎄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현재 여행업계에서는 정부와의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해결책이 나오질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여행업계는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관광협회도 여행업이나 또 여행 관광업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한테 정부 보상 지원책으로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원 특별법이라는 이런 것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네. 이 와중에도 이 국회의 민병덕 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법을 위한 손실 보장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게 되자 지금 서울관광협회는 이 민병덕 의원과의 접촉을 강화하면서 정부의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번에 여행업 종사자들이 꼭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분들이 제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행업도 중소상인, 소상공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꼭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지금 제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은 힘들 때 대출 같은 것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여행업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규모는 물론 소상공인이지만 법인 사업자라는 것 때문에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를 잘 파악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게 이분들이 요구입니다. 네,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혹시 빠지는 분들이 없는지 우리가 세세하게 자세하게 살펴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KCNTV 한중방송 정기론 대표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